이 책은 과학 저널리스트인 룰루 밀러가 쓴 전기이자 회고록의 성격을 가진 독특한 논픽션입니다. 책의 제목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책을 한참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룰루 밀러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이 이상한 과학적 선언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처음엔 한 위대한 과학자의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이야기는 그저 질서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와 별, 그리고 꽃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서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의 질서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정리하는 일이 그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진과 화재로 물고기 표본을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집을 시작합니다. 그의 끈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책 초반부는 이 데이비드라는 소년이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학장이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그 시대 최고의 분류학자 중 한 명이 되어 수많은 역경과 재난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대의 천재도 잘못을 저지르며 그 잘못은 때로 끔찍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데이비드는 바닷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든 파도와 같은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질서의 언어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저 선이나 도표로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고 몸이 건조한 기호와 숫자로 치환되어 버리는 것이죠. 물고기의 질서를 부여하려 한 데이비드는 그것들이 지닌 복잡하고 다채로운 진짜 모습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카테고리 안에 밀어넣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모두를 거기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분류에 대한 그의 열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위계를 세우고 적격자와 부적합자를 나누는 우생학에 대한 열렬한 지지회로까지 이끌리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질서에 대한 열정의 근원에는 낙천성의 방패가 있습니다. 긍정적 착각도는 오늘날 익숙해진 말로는 그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개념들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요소들이 인간의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기만을 위한 자극제로 사용될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아주 위험한 일도 하게 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데이비드가 자기의 세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살인 또는 살인 은폐까지 적극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단순한 물고기 분류를 넘어 세상의 질서를 찾아내겠다는 그의 사명감은 그 질서를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면서도 그 일을 정당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책을 읽으며 대학 시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소설 중 하나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지점은 작중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의 눈을 통해 비춰본 오만과 편견의 인물 다하시가 책 전체에 걸쳐보니 사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결국 그녀도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커다란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자신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저 자신도 언제든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일 수 있음을 진저리 치듯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이비드 또한 한 악인의 초상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야기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서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물고기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가 구축한 체계의 희생자들이라 볼 수 있는 애나와 메리 같은 이들은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애나와 메리는 데이비드가 열렬히 숭배한 그 우생학의 정부적 차원의 기획으로서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강제 불임화를 위해 수용소에 끌려온 이들입니다. 데이비드의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희망을 나누며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한 질서가 아닌 불완전하여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세상입니다. 데이비드의 표본 속에는 이름과 숫자가 있으나 그녀들의 삶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룰루 밀러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류라는 분류는 인위적이며 우리가 세운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책의 제목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물학적 분류의 오류를 지적하는 과학적 발견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함의를 담고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물고기라 부르는 것들조차 그저 편의상 묶어둔 이름일 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라고 믿고 있는 온갖 신념의 체계들은 과연 얼마나 그 자체로서 단단한 것들일까요? 책의 끝에서 저자인 룰루 밀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익숙한 풍경을 낯섦과 경의를 회복한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진 자신이 던진 삶의 물음에 대한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질서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누구에게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서가 누구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경계와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모든 것이 분리되고 정의되어야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질서는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척 많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과학적 탐구도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애나와 메리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른 이의 시선 속에 비추어지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애나가 메리 덕분에, 메리가 아니라 덕분에 조금 더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되듯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들 속에서 질서나 완벽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체계로만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데이비드의 과학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인간 그 자체를 생각하며 인간을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위대한 정리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의 혼돈을 죄의 영향으로 보며 성경 안에서 인간을 위한 신의 메타내러티브를 소망으로 보고 발견하며 믿고 깨닫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의 진리와 세상과 이웃의 역사를 설명할 정합성, 그리고 그 아픔들을 치유할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해왔습니다. 한편 저자가 신이 없는 세계라는 무신론적 베이스로 삶의 물음을 추적하고 해소해 나가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색하며 갈등도 하는 모습, 이렇듯 저와는 다른 생애 배경 속에서 치열하게 타협 없이 삶을 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지적 모험의 여정으로서 이 책을 유익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읽어갈수록 침착하게 묻고 느긋하게 답을 찾아가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질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삶이 훼손될 수 있는지 묵직하게 그려내는 책입니다. 통제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방해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과 같이 이 책도 우리의 삶을 위해 조금 더 자신을 다시 똑바로 봐야 한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언젠가 올리버 크로멜이 했던 말을 그가 생각해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6월 어느 날 아침 나와 통화하던 루서 스피어가 자신이 아주 오랜 세월 연구해온 이 남자를 이해해보려고 애쓰던 중 한 말이다.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보면 그대들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볼 것을 그대들에게 간청합니다 라는 말을 위해 그가 좀 더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 직면하는 사실들을, 그것이 가져오는 온갖 물음과 열린 가능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품어 안으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책을 덮고 나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삶을 너무 서둘러 정의하지 않기로, 질서를 찾기 위해 애쓰다 놓칠 수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책은 답이 아닌 새롭게 고민할 주제를 던져주는 책이며 끝이 아닌 시작의 책입니다. 그 시작은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